안녕하세요. 저는 권영호입니다. 자동차 운행 후 시동 지연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뭔 말씀을 제가 드렸는가. 질문을 먼저 봐야 되겠죠. 운행 후 시동 지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운행 후 시동 지연이다. 그러니까 언제 운행을 합니까? 뭐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바로 껐다가 시동 건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지금 내용을 보면 2016년식 9만 킬로 주행한 K5LPI라고 했어요. 차량 운행 전 첫 시동은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게소에서 정차 후 볼일을 보겠죠. 휴식을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등등. 그리고 나서 한 20분, 30분 후에 걸 수도 있겠고, 5분 만에, 10분 만에 걸 수도 있겠죠. 그때 시동이 늦게 걸린다는 겁니다. 시동 걸시죠. 타타타타 하면서 바로 꺼집니다. 시동이 안 걸렸기 때문에 타타타타 하는 거예요. 시동이 걸렸다가 꺼진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내용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차 시동 시 시동은 잘 걸립니다. 특이하게 장거리 운행 후 재시동 시만 시동 불량 증세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동이 늦게 걸리는 것 때문에 배터리를 바꿨다? 이건 아니죠. 운행 후 시동 지연이 오는 이유가 뭘까? 이건 아주 간단한데 사실은 정비사가 스캐너를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파형으로 몇 가지만 체크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차를 정비하는 분께서는 아마 진단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어렵게 또 저를 찾아서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당히 요즘에 조금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죠. 냉간 첫 시동은 잘 된다 그랬어요. 정차 후 또는 휴식 후 시동성이 늦다 했어요. 이렇게 될 때는요 CKP라고 합니다. CKP 크랭크 할 때 CK P는 포지션입니다. 크랭크 축의 위상이 어디에 있느냐, 자 그것을 가지고 시동을 걸 때 참고합니다. 이 크랭크 축이 돌아가는 모습을 ECU가 판단을 해요. 지금 현재 크랭크 축이 어디에 와 있다. 곧 여기에 연결된 거 있죠. 피스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다, 하사점에 있다 이런 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뭘로 보낸다? ECU로 보냅니다. 그럼 ECU에서 오케이 정상적인 피스톤의 위치가 왔구나 라고 판단하고요. 그때 연료 분사를 하는 겁니다. 크랭크 축이 꼭 돌아야 되겠죠. 안 돌면 시동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크랭크 축은 왜 이 신호가 안 갈 것인가?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4가지를 나열한 거예요. 근데 4가지 중에 하나는 다른 겁니다. 자, 보실까요? 첫째, 평소 관리하지 않은 냉각수 비중에 의해서 엔진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그랬어요. 엔진 온도가 상승되면요 바로 CKP의 시그널이 잘 안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온도가 상승하면요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작용하는 거죠. 곧 냉각수 때문에 곧 크랭크 앵글 센서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연료 분사를 줄이게 된다. 그럼 연료가 시동 시에는 잘 들어가야 돼요. 많이 분사를 해야 되는데 분사를 조금 하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걸리더라도 안정된 RPM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RPM이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열받을 조건은 공연비 그랬어요. 공연비 뭐냐면 공기와 연료의 비율 그렇습니다. 그게 희박이라는 말을 썼어요. 희박. 연료 분사량에 비해서 공기가 많을 때 또는 공기량에 비해서 연료 분사량이 부족할 때 이것을 희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연비 희박이 되면요 엔진 온도가 올라가요. 곧 냉각수 온도 센서입니다. WTS라고 하는 센서가 Water Temperature 센서 값이 올라간다. 곧 이것 때문에 또 연료 분사를 줄인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거죠. 자, 냉각수를 건드리지 않아서 연료 분사를 줄이기도 하지만 공연비가 맞지 않아도 연료 분사를 줄인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기량은 많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공연비 희박 조건으로 연료 분사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랬어요. AFS라고 하는 공기량 값은 정상입니다.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분사해야 할 인젝터의 분사량 값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젝터 분사량이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펌프의 성능 있죠. 연료 펌프. 그 다음에 필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젝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조건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휘발유를 가득 넣어놓고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휘발유를 가득 넣었으면 단기간 내에 다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동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운행이 작은 분 있죠. 하루에 뭐 1, 2km 타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5km, 10km밖에 안 타는 분들. 그러면 가득 채워놓으면 보통 60리터, 70리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6, 70리터를 넣어놓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면 휘발유 속에 있는 유증기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 유증기가 증발할수록 연료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젝터를 통과하는 연료의 양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연료 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행거리가 짧은 분들은요, 휘발유를 보통 20리터 정도나 넣는다든가 30리터만 넣는다든가 조금 작게 넣는 게 좋고요. 단기간 내에 많이 쓰는 경우는 뭐 관계없습니다. 가득 놓고 뭐 어디 한번 갔다 오는 사이에 다 뗀다. 그 정도 같으면 문제 없겠죠. 인젝터 분사량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산소 센서 파형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또 하나 공기량 센서 값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것도 센서 값을 모르면 산소 센서 파형을 보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산소 센서 파형을 제시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시한 거 있죠. 네 번째 뭐냐면 엔진오일이라고 해놨습니다. 엔진오일 선택 시 필요 이상의 높은 점도의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오일을 보면 가령 OW에 뭐 30 이렇게 있어요. 30짜리를 넣어야 되는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다가 40을 넣는다 또는 50짜리를 넣는다 이런 거예요.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하면요 공연비 희박 조건으로 간다 그런 내용인데 엔진오일 점도가 높은데 왜 공연비 희박 제어를 하게 되느냐 이것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듣고자 했었을 것 같아요. 아직 오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엔진오일 점도 때문에 공연비 희박 제어를 하게 된다 그랬죠. 얘는 뭐냐면요 오일 점도가 나빠지면 안 맞으면 파워 바란스 불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ECU가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공기량 값은 정상이더라도 그렇죠. 위에서 공기량은 정상, 연료가 부족 그런 얘기인 거예요. 또는 공기량이 많고 연료가 부족 이런 거죠. 아니면 연료가 정상 모두가 다 공연비거든요. 그러면 공연비가 오일 때문에도 공연비가 깨진다. 또 하나는 냉각수 온도 때문에 공연비가 깨진다. 공연비 희박은 연료 분사를 줄이는 데 작용을 해서 바로 엔진 온도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제시한 것들이 뭐였습니까? WTS죠. 냉각수 온도 센서 값을 통해서 ECU가 받아서 연료 분사를 줄인다. 연료 분사를 줄이면 공연비 희박 제어를 한다. 곧 공연비 희박에 의해서 엔진의 온도가 올라간다. 좀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면 가장 뜨거운 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CKP라는 거예요. 크랭크 포지션 센서의 성능이 하락한다. 자,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뭐냐? 크랭크 축의 위상을 판단해서 ECU로 보고해주는 센서다. 그랬어요. 크랭크 연결 센서에서는 어떤 파형이 나오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냉각수 건드릴 수 있습니까? 비중계 정도는 하나 구할 수 있다고 치죠.
내 차에 맞는 적절한 비중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공연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연료 인젝터에 가령 문제가 있는지, 연료 펌프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죠. 그냥 추측으로 이거 한번 갈아볼까? 또 저거 한번 갈아볼까? 이런 거죠. 이거는 낭비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품을 많이 바꿔서 뭐 나쁠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 차를 바꿉니다. 차를 바꾸지 않을 정도 된다면요, 굳이, 또는 차를 바꿀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요, 정비비를 작게 투자해서 차량은 성능 좋게 관리하는 겁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엔진오일, 내 차의 엔진오일 점도가 맞나? 나는 규격품 쓰는데 대부분이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5,000km마다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분은요 1년 동안 5,000km를 탑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1개월이면 탑니다. 1개월이면. 자, 어떤 분은요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오일이 제대로 새 성능을 내겠습니까? 1개월 만에 5,000km를 타는 차가 있고 3개월 만에 5,000 탄다. 그러면 어때요? 1개월짜리에 5,000을 타는 차는요 엔진이 상당히 오일이 좋습니다. 3개월짜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에 5,000km를 타는 차는요 오일이 이미 점도 범위를 벗어납니다. 규격품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일이 굳으면 그 오일 점도가 변했기 때문에 파워 밸런스라고 있죠. 파워 밸런스. 얘가 깨진다는 게요. 1번, 2번, 3번, 4번 시린더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린더의 출력이 어떻게 돼요? 균일하지는 못하게 돼요. 그게 파워 밸런스예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이 많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이 작아. 이것도 파워 밸런스입니다. 압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파워 밸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오일에 의해서 흡입 효율도 달라지고 압축 효율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파워 밸런스가 깨져요. 자, 파워 밸런스가 일정해야 되는데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렇게 뭐 이런 개판스러운 어떤 파워 밸런스가 나왔다고 치죠. 이렇게. 그러면 ECU는요 이걸 균일하게 제어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쪽은 연료를 줄여야 되고 어떤 쪽은 연료를 덜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잡아놓고 연료를 줄이는 제어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 분사량, 인젝션 양이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공기량 값은 정상이어도 연료 분사량이 부족하면 공연비 희박에 의해서 엔진의 온도가 상승한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네 가지 다 냉각수 온도였죠. 냉각수 온도에 의해서 CKP의 성능을 하락시킨다. 자, 성능 하락시켰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파형 있죠. 이런 파형 시그널이 비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시동이 늦다. 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자, 이거를 가지고 전화를 주실 분이 계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연락처 좀 주세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전화를 하실 분을 위해서 이쪽에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에 전화번호 있죠. 이쪽에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참고해서 뭐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를 오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전화를 보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 이 정도 갖고 전화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질문을 써 주십시오. 그러면 올려주신 영상마다 댓글이 잘 달리면요 열심히 좀 체크하면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증은 풀고 가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내용, 열간시 시동 지연 내 차도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하는 데서 시동을 걸었다가 끄고 한 불과 1분 만에 시동을 걸었더니 늦게 걸린다, 이런 경우 말고요, 시동을 걸어서 운행을 한참 하다가 휴게소 가서 쉬었다, 아니면 어디서 시동 걸어서 1시간을 갔다 또는 30분을 가서 시동을 꺼놓고 거기서 업무 좀 보고 나와서 시동을 걸었더니 쉥쉥쉥쉥 돌더니 겨우 부두두두둥 하고 시동이 걸렸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파형으로 이
파형만 가져도, 아니면 파형 찍을 줄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비사한테 갔는데 글쎄요, 난 파형을 못 찍는데요, 내 장비는 파형을 못 보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스캔 데이터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위에서 서비스 데이터. 그 서비스 데이터라는 항목을 통해서, 스캐너에서 나오는 서비스 데이터, 이걸 통해서 냉각수 온도도 보고, 또는 공기량도 보고, 연료 분사량도 본다. 그 다음에 점화시기도 본다. 액추에이터 몇 가지의 데이터를 본다. 그것만 가지면 시동이 늦게 걸리는 이유를 알 수 있겠다. 모르겠다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다른 집에 가셔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크랭크 앵글 쳐서 파형을 찍는 것입니다. 파형 안 찍어도 방금 위에서 제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이것만 고치시면요, 아주 되는 거예요. 4가지 정비 얼마나 쉬워요.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 부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죠.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이 내한테 좀 많이 필요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면 공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지손가락 좋아요. 나는 이 사람 영상, 권영호의 영상은 좀 봐야 되겠어 하는 생각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소식이 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상식을 바꿔드리는데, 또는 여러분의 자동차가 잘 관리되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영상이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